노화는 눈에 띄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다리입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나도 모르게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라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다리 건강 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해외에서는 다리 근육이 수명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느 날, 단 한 번의 넘어짐이 누군가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했던 분이 어느 순간 침대에 누운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경우, 결코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 다리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몸은 서서히 자신의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종혁이라고 합니다. 노인의학을 4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온 의사로서 이제껏 수많은 삶의 전환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 끝에 도달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시작됩니다. 해마다 수만 명의 노인들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하는 삶을 맞이합니다. 놀랍고도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한 번 낙상한 이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25%에 달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천천히 다리라는 감옥 속에 갇혀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보다 30년은 더 건강하게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아주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 노화가 시작되는 과학적 이유부터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리 건강 습관 5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이 부위에 우리 몸 근육량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죠.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리 근육이 가장 빠르게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는 40대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을 잃습니다. 그리고 70대에 들어서면 그 감소 속도는 무려 3배 이상 빨라지죠. 그렇다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걷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중 10-15%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죠. 이 고관절 골절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평균 입원 기간만 3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고 무려 4분의 1이 회복되지 못하고 1년 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리 근육의 약화는 단지 불편함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 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하나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리 건강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무언가가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시나요? 저는 늘 움직이는 걸 좋아했어요. 산을 오르며 땀 흘리는 걸 즐겼고 손주들과 놀며 웃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죠. 그런데 한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모든 일상이 뒤집혔습니다. 입니다.
2년 전 평소처럼 지내던 어느 날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는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가져온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죠. 이젠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말보철 고통이 함께 묻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잘 모릅니다.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는지를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활동 쇠약의 첫 번째 원인이 보행장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걷는 것이 어려워지면 삶의 여러 부분이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이 눈에 띄게 찾아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도, 가족들과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는 일도, 집 앞을 잠시 산책하는 일조차 마음의 짐이 되고 맙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걷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둘째,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내가 이제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이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평생 가족을 지탱하고 사회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던 분들에게 이런 신체적 변화는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 놓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셋째, 가족 간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72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이랑 달라요.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가니 어쩔 수 없는 걸 알지만 마음이 참 아파요. 넷째,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를 이루며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는 더 약해지는, 이런 악순환은 결국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만들고 결국 요양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노인의 약 60%는 보행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입원한 후에 평균 생존 기간은 겨우 2.5년. 숫자가 아닌 현실입니다. 이 모두가 지금 우리가 다리 건강에 눈을 돌려야 할 이유입니다. 다리는 단지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 쓰는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의미하고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며 무엇보다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모르게 다가오고 있는 노화의 신호를 감지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실제 노인의학과에서 널리 사용되는 평가 방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다리 노화의 초기 징후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계단을 오를 때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꼭 붙잡게 된다. 2. 의자에서 일어날 때 주위의 거리나 테이블에 손을 얹어야 편하다. 3. 걷는 걸음 거리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짧아졌다. 4.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뭔가를 꼭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다. 5.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다리 건강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직접 해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를 소개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따라해보세요. 다음에 4가지 테스트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팔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나요?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손을 이용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다리의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리는 우리보다 먼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화를 말없이 하려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조용한 공간에 서서 양손을, 손을 허리에 올려놓은 뒤 한 발로 몸을 지탱해 보세요. 몸이 흔들리거나 곧바로 다른 쪽 발을 내딛게 된다면 지금 당신의 다리 근육과 균형 능력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을 짚어야 안심이 된다면 이미 중심을 잡는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보행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보폭이 눈에 띄게 좁아졌거나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명백한 보행 기능 저하의 증거입니다. 익숙했던 길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미 걷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바지를 입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워졌나요? 양말을 신는 일이 불편해졌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예전보다 숨이 차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리 근력의 약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이 네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경고등이 켜진 순간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해보세요. 아니요라고 답한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현재 다리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매일 밖에 나가서 걷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리 근육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나요? 삼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섭취하고 계신가요? 하루 대부분을 앉은 자세로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한 달 사이 크게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나요?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다리 기능 저하의 조용한 경고이며 당신의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70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이 테스트에서 2가지 이상 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지금은 좀 힘들지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런 자기 위안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당신은 과연 자신의 몸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다리의 노화는 천천히 다가오지만 한번 그 흐름을 허용하면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를 다시 젊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생활 속 5가지 습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다리를 건강하고 활력 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심지어 80세가 넘은 후에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2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곧 나이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습관 하루 20분 걷기에 놀라운 힘입니다. 걷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걷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을 약간 더 넓게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이 걷기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70%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걷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셨나요? 그렇다면 멈추지 마세요. 당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몸을 멈추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TV를 보시나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소파 앞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냥 움직이는 느낌일지 모르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다리가 전에 오는 작고 확실한 변화가 분명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 의자 위에서도 가능한 근력 운동입니다. 반드시 헬스장에 가야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앉아 계시는 의자 그곳이 바로 당신의 작은 운동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자 다리 들기입니다. 등을 기대지 말고 바르게 앉은 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보세요. 처음엔 한 번씩만 해보세요. 하루에 3세트. 시간이 되면 10회로 늘려도 좋습니다. 무리 없이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동작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손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고 다시 앉는 것을 반복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손을 덜 쓰게 되고 결국은 다리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은 허벅지와 엉덩이 즉 우리가 걷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습관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다리 건강입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근육을 지탱하고 만들어내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체중 1kg,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루 3끼니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단백질 식품, 예를 들면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꼭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침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하루의 근육 재생이 늦춰지게 됩니다. 달걀 하나, 두부 한 모타이 혹은 요거트 한 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밥과 반찬을 함께 드실 때 반찬 중에서도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도 쉽게 지나치는 공간, 바로 계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오늘부터 한 층만이라도 걸어 올라가 보세요. 계단을 오를 땐 발 앞꿈치만이 아닌 발 전체로 계단을 눌러가듯 디디세요. 그렇게 해야 다리 근육에 제대로 힘이 들어갑니다. 내려올 땐 서두르지 마세요. 한 계단씩 잠시 멈추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함께 하세요. 처음에는 한 층만 오르내리는 것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2주 안에 눈에 띄는 다리의 탄력이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 단단한 만큼 중요한 유연성 유지입니다.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유연하지 않다면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뻗고 발끝을 천천히 자신 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멀리 밀어내는 동작. 또는 양반 다리로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도 다리 전체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습관들은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당신의 다리는 다시 젊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인상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단지 6달 동안이라도 꾸준히 건강한 다리 습관을 실천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4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생각하는 신체 변화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결국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게 됩니다. 반면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근육을 자극하면 삶은 30년쯤 젊어진 듯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못지 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뿌리 뽑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식습관을 실천해도 해로운 습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들고 말지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지만 특히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실루에서 보내는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TV를 보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나고 움직임은 줄어들며 결국 몸 전체의 순환이 느려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감소증 발생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연속으로 1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40%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30분 원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0분 이상 한자리에 앉아 있지 마세요. TV를 보신다면 광고가 나오는 사이 잠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거나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75세 정종철 어르신은 이런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TV 리모컨을 일부러 소파에서 멀리 두고 있어요. 채널 바꿀 때마다 일어나게 만들었죠. 처음엔 귀찮았지만 무릎 통증이 훨씬 덜해졌어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다리를 꼬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느끼지만 이 자세는 다리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비틀리고 척추와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을 방해해 부종이나 정맥류를 유발할 수도 있지요. 특히 여성분들이 무심코 자주 취하는 자세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려면 먼저 양발을 바닥에 똑바로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2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새로운 자세에 익숙해집니다. 작은 팁 하나 드리자면 의자에 앉을 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 보세요. 그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 바로 잘못된 신발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주 신발은 그냥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발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이며 그 기초가 흔들리면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럽고 편한 신발만을 찾게 되는데 지나치게 유연하고 지지력이 없는 신발은 발바닥의 아치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다리 근육까지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발꿈치가 약 1.5cm 정도 올라가 있고 발바닥 아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며 발가락이 눌리지 않도록 충분히 여유 있는 앞콜을 가진 신발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맨발로 다니기보다는 가볍고 발에 잘 맞는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발 건강 전문가 김지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은 노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과소평가된 열쇠입니다. 좋은 신발 하나가 노화로부터 무릎과 다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신발은 약보다 낫다 이 말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발에 잘 맞는 신발 하나가 무릎과 고관절의 건강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의 크기와 형태도 조금씩 변한다는 것. 그러므로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현재 내 발에 맞는 신발 사이즈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작지도 너무 헐겁지도 않은 정확한 사이즈의 신발이야말로 다리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네 번째 무심코 행해지는 또 하나의 나쁜 습관은 잘못된 등산 방식입니다. 등산은 전신을 사용하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관절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산을 내려올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빠르게 걷거나 뛰듯 내려오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에서야말로 무릎에 가장 큰 부담이 실리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발걸음을 가볍게 줄이고 가능하면 경사면을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함께 챙기셔야 할 것은 등산 스틱입니다.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흔하지만 간과되는 다리 건강에 치명적적 과체중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배 즉 4kg의 부담이 더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걷는 자세가 틀어지고 이로 인해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까지 왜곡된 하중이 전달됩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걷는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불과 5kg만 감량해도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입니다. 저녁 식사의 양을 조금 줄이고 간식을 과자나 빵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인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4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다듬어온 하루 루틴 여러분께 공유해드립니다. 이 루틴은 아주 간단하지만 실로 강력한 효과를 지닌 실천법입니다. 아침 루틴.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침대 위에서 발목을 천천히 10회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이 침대에서 일어난 후 전신을 가볍게 쭉 늘리는 스트레칭을 5분간 해보세요. 굳어있던 근육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3아침. 아침 식사 후엔 제자리에서 1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의 첫 에너지를 다리에 불어넣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점심 루틴 일. 점심을 드신 후에는 꼭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가능하면 계단 한 층쯤 오르내리며 숨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씩 번갈아 들어 올려 보세요. 양쪽 10회씩 근육을 자극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3~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자리를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걸음을 해보세요. 멈춤은 곧 쇠약의 시작입니다. 저녁 루틴 일. 저녁 TV를 보신다면 광고 시간이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커다란 변화로 돌아옵니다. 이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 마사지를 5분간 해주고 가볍게 종아리와 허벅지를 스트레칭 해보세요. 깊은 잠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준비 운동이 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많이가 아닌 자주 움직이기. 한 번에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짧고 자주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비 오는 날, 외출이 어렵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 벽을 밀며 몸을 스트레칭하는 동작,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까지 모두 집안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움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자유를 누릴 권리 존엄을 지키는 힘,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마주하며 한 가지 진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몸을 돌본다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이다. 저는 어느 날 단순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는 곧 자유다. 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걷는 90대 어르신이 병약한 다리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70대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자립적임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독립은 나이가 아니라 다리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다리 건강은 단순한 신체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존심,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직결된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먼저 사라지는 것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하게 되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두 다리가 발목을 붙잡고, 결국에는 타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삶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단 5분의 선택이 미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한 다리 운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눈 핵심 습관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훗날 당신의 다리를 젊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의식적인 움직임. 바닥을 밀고 나가는 발끝에 생명이 깃듭니다. 이 의자에서 하는 근력 운동,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앉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변화.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차오르면 삶의 중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3.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채우세요. 그것이 근육을 짓는 재료이며 다리의 버팀목이 됩니다. 계단 활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세요. 오르내리는 작은 반복이 다리 근육의 깊이를 채워줍니다.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단단함만으론 부족합니다. 부드러움이 닿아야 할 때를 늦추고 당신의 움직임을 더 오래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작고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걸음이 쌓여 30년 더 젊고 가벼운 다리로 당신의 삶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의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정보와 삶을 지키는 지혜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 작지만 실천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외국인들이 왜 한국 노인의 건강 습관에 놀라는지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놀란 한국 노인들의 걷기 비결을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